빅데이터 GDPR 비용을 반의 반으로 데이터 구조와 인프라 비용 효율화 경험을 이 세션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선웅입니다. 저는 현재 빅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서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며 개요에서는 어떤 서비스에서 진행했는지 그리고 GDPR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 개선에서는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시행착오,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변경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구조 개선이 완료되고 나서 AWS EMR 자원 정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개선을 적용했던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룬스톤은 사용자 동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약 400일간 데이터를 보관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관하려면 사용자 권리 대응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이 권리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AWS EMR 위에 하둡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DLS 서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S3 로우 버켓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ETL 과정을 거쳐 가공된 데이터로 S3 CL 버켓에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약 400일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버켓에서 사용자 권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R이 뭔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GDPR은 유럽에서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동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GDPR이 가장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장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GDPR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도 생각보다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을 결심했을 때 서비스가 처한 상황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동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을 제공 중인데요. 약 200TB에 대해 매일 GDPR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권, 삭제권을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풀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잡수행 시간은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각각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연이 발생하면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GDPR 대응을 위해 이동권에서 한 번, 삭제권에서 한 번 풀스캔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캔 비용을 줄이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은 알고리즘 문제 풀듯이 접근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접근이었지만 물리적인 아이디 해싱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파벳 소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앞에 네 자리만 해싱을 한다면 삭제권이 10만 건이라는 가정하에 탐색 범위를 약 16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자리만 더해서 5자리를 본다면 약 6천만 조각이 나면서 600분의 1만 탐색하면 되니 개선이 참 잘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만들어졌더라도 스몰 파일 이슈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겁니다. S3 내 생성 시 슬로우 다운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 이슈는 짧은 시간 내 과도한 요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분산을 해서 생성하는 방법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지만 그 다음으로는 GDPR 대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로는 아파치 후디, 아이스버그, 스파크, 분산 처리, S3 파인드 앤 폴겟 등 다양한 솔루션이 있었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것은 많은 공수가 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조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시도이자 정유했던 방법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변동성이 적은 컬럼, 초록색 부분이 변동성이 많은 컬럼입니다. 변동성이 적은 컬럼들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변동성이 큰 컬럼들을 구조화된 리스트로 저장하는 하면 탐색 범위가 크게 줄어들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변동성이 적은 부분이 존재하고 변동성이 큰 컬럼들도 적당히 존재해야 하며 로그성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변동성이 적은 컬럼 뭉치들의 유니크한 수만큼 탐색하기 때문에 스캔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주 다행히 데이터가 가장 크면서 GDPR 대응 시 자원을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테이블 A가 그 조건에 부합했고 그 테이블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타겟 테이블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약 130TB고 로우 수는 약 10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1분만 떼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일치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우선했고 데이터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치 데이터로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있을 거라 확인을 했습니다. 삭제권 10만 건, 이동권은 3천 건이라 가정을 했고 삭제권은 해당 로우를 삭제하는 동작을 하고 이동권은 요청한 ID 키 값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인데요. 중복된 데이터만큼 크기가 줄었습니다. 로우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90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되었고 이렇게 된다면 탐색 범위도 약 19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삭제권과 이동권에 대한 수행 시간인데요. 이동권과 삭제권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했기에 실제 환경과 다를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재적재하는데 약 4일 정도 소요되었고 변환 비용은 일당 약 $10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약 130TB에서 72TB로 약 44% 정도 감소했습니다. 로우 수는 10조에서 약 520억으로 99.5%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삭제권과 이동권은 각각 60%, 40%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추가 비용이 $10 치곤 삭제권, 이동권 효율이 크게 증가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조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량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과거 대비 수집량이 증가한 데이터가 있는 반면 수집량이 감소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양이 과거와 다르면 데이터 스키마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테이블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과거 대비 데이터가 크게 줄어들어 스몰 파일 이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구조가 세컨드 파티션이 11개, 그 다음 버켓 수가 64, 즉 총 704분할로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세컨드 파티션조차 데이터가 이분하지 않아 파티션으로 지정하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파티션을 제거하고 버켓 수를 64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동권과 삭제권에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각각 수행을 하기 위해 동작한 잡의 총 수행 시간의 합입니다. 병렬로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더 짧게 수행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그래프입니다. 이건 삭제권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X축은 기간을, Y축은 얀 메모리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데이터 구조 개선 전 사용된 메모리량을 나타내며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선 후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어느 특정을 기점으로 확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주황색 일부가 빨강색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두 개의 합이 개선량인데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풀로 동작하던 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동권 EMR의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이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5분 간격으로 나타낸 메모리 사용량 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라인은 할당된 메모리를 나타내고 주황색은 실제 사용한 메모리량을 나타냅니다. 위쪽이 개선 전, 아래쪽이 개선 후 그래프입니다.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높이도 약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넓이도 약 40%가량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입니다. 수행 시간의 범위가 큰 이유는 매일 수행하는 데이터 크기가 다르며 컴퓨트 연산을 위주로 하는 태스크 노드를 스팟으로 띄우다 보니 가끔 잡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데이터가 아닌 적용 가능한 일부 데이터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과 삭제권, GDPR 수행 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또한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적화할 것들을 모색했는데요. 이전의 개선 결과를 보시면 파랑 부분, 즉 메모리 할당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인 메모리 사용량 부분에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경험들은 동주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빅데이터 센터의 배동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 구조 개선 사례에 이어 클러스터 스케일링 개선을 통해 추가 비용 효율화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스케일링 개선 챕터에서는 먼저 코어 태스크 노드 실사용률을 기반으로 효율화 가능 범위를 산정하고 코어 노드를 스케일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서비스에 맞게 오토 스케일링 팔로시를 최적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룬스톤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와 사용자 권리 대응을 위해 사용 중인 AWS EMR 클러스터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MR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으로 프라이머리, 코어, 태스크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위해 프라이머리와 코어는 자원 할당이 보장되는 온디맨드로, 반면 태스크 컴퓨팅 목적의 태스크 노드는 스팟 타입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클러스터 스케일링 개선으로 추가 50% 비용 효율화한 사례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코어 노드 비용을 절감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조 개선을 포함한 여러 노력을 통해 리소스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클러스터 노드 스케일 산정을 위해 통상 많이 활용하는 메모리 사용량 지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는 HDFS 사용률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HDFS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산 처리하기에 적합한 파일 시스템으로 HDFS 사용률은 실제 할당된 노드에서 HDFS를 사용한 정도를 백분율로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코어 노드를 스케일 인, 아웃 할 경우 운영적인 작업에 영향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근본 효율화 시에는 HDFS 사용률을 하나의 추가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각 그래프는 EMR 클러스터별 HDFS 사용률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구조 개선 작업의 이후인 5월 중순경부터는 사용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월 중순경 코어 노드에 대한 50% 스케일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온디맨드 타입을 사용하여 대당 단가는 높지만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위해 쉽게 스케일인하기 어려웠던 코어 노드에 대해서도 상기 지표를 참조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 최적화를 통해 태스크 노드 비용을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고정형으로 할당하는 코어 노드와 달리 태스크 노드는 실제 리소스 사용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연하게 스케일 인 앤 아웃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가능한 적은 수의 노드를 할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핑크색 선과 검은색 선 사이의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핑크색 선은 비용 청구의 기준이 되는 할당된 총 메모리 양을 나타내며 검은색 선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한 메모리 양을 나타냅니다. 만약 핑크색 선을 최대한 낮춰서 검은색 선과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비용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 최적화에 있습니다. 핑크색 선과 검은색 선이 드디어 만나고 심지어 최대 메모리 사용량 또한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빨간 선에서 서비스 데이터 처리작 구조에 적합하게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를 적용하였습니다. 디폴트 컨테이너 펜딩 레이시오 팔러시를 상향 조정하여 잡 시작 시점에 비효율적인 스케일 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야한 메모리 어베일러블 퍼센테이지 조건을 세분화하여 실제로 리소스가 부족할 경우에만
스케일 아웃 후 사용량 감소 시 바로 스케일 인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 최적화 이후에 불필요한 피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드 스케일링의 최소 단위가 5분 간격이라는 제약하에서 단시간 발생하는 피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스케일 아웃이 발생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단기 피크를 제외한 상단값을 확인하여 맥스 메모리 얼로케이션 값을 잡수행 시간과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빨간색 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케일 아웃을 최소화하여 메모리 사용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개선 작업을 통해 드디어 핑크색 선과 검은색 선이 거의 맞닿게 되었습니다. 할당된 메모리가 미사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메모리를 알차게 다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서비스에 맞게 오토스케일링 팔러시 최적화를 함으로써 별도의 학습이나 프로그램 운영 없이도 상당히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위 그래프는 GDPI 처리에 사용되는 세 개의 EMR 클러스터에서 7일간 발생한 메모리 토탈 MB와 메모리 얼로케이티드 MB의 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메모리 토탈 MB는 총 메모리 사용량을, 메모리 얼로케이티드 MB는 잡에 할당된 메모리양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선 이후 평균 총 메모리 사용량이 약 68% 감소하였고 잡에 할당되는 메모리 효율이 24%에서 45% 수준으로 약 88%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비스의 확장성과 영속성을 위해서는 GDPR과 같은 사용자 권리 대응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그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 구조 개선과 클러스터 스케일링 개선을 통해 총 75%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다른 서비스에서도 적절히 적용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GDPR 비용 효율화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